깊이 있는 대화의 즐거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힐링시켜 드립니다. 디톡스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정말 특별한 게스트 모셨는데요. 이건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뮤지션 중 한 명입니다. 새 앨범을 내고 돌아온 존 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반가워요. 이렇게 또 너무 따뜻하게 네. 인트로부터 맞이해 주시니까 네. 영광입니다. 존 박이라는 뮤지션이 굉장히 음악을 잘하고 노래 잘하는 거는 누구나 알지만 사실 이렇게 막 뭐 리뷰가 정말 막 많다거나 네. 음악적인 깊이 있는 막 분석 같은 게 저는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왠지 나 혼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좀 아쉬웠었고 예. 그래서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평론가님께서 써주시는 글 저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앨범 낼 때마다 많은 용기도 얻고. 진짜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진짜요? 네, 그럼요. 근데 존 박의 음악 세계에 나름 영향을 끼쳤나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진 않습니다. 끼쳤습니다. 끼쳤어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 맞습니다. 어딘가. 네.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평론가가 물론 뭐 평론가가 뭐 별로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음악을 뭐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괜찮다, 좋다고 해줬을 때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이 틀린 길은 아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수의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이나 혹은 뭐 주변의 동료들은 좋은 얘기만 해주죠, 항상. 맞아. 네, 그런데 어떤 평론가의 글을 읽으면 정말 이분은 나를 객관적으로 음악을 들어주겠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더 뭔가 기대게 되는 응원이랄까요? 네, 좀 더 신뢰하게 되는. 네, 그래서 정말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별로라고 하는 그런 평이나 네. 막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제 생각에도 별로라고 하는 납득이 가고 생각하는 곡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이 사람 어딘가를 꿰뚫어 봤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나는 좋으니까 이 사람 취향에 안 맞는구나. 네. 그래서 사실 큰 타격은 없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저희가 디톡스예요. 네. 디톡스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레몬 디톡스. 그걸 노리기는 했는데 네.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디톡스하게 된 영혼의 어떤 디톡스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는데 네. 실제 이제 알파벳으로는 D, 알파벳 D하고 네. 톡스, 말하다의 톡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럼 D는 어떤 것을 상징하나요? 영어 잘하시니까 네. 딱 좋아. 첫 화에 D가 무슨 단어가 있을지 다양한 보캐블러리를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한국에만 오래 살아갖고 이게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단어부터. 쉬운 거요. 딥 토크. 딥. 네, 맞아요. 딥 토크. 사실은 원래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요? 딥한 토크를 한번 추구해 보자. 네. 그럼 가벼운 토크 말고. 그래서 거기서도 출발한 게 맞는데 또 다양한 게 있어요. 몇 개 더. 뭐 디스코그래피 토크. 디스코그래피.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것도 좋다. Down to earth talk. Down to earth. 좀 이렇게, 그것도 생각 안 해봤는데. 뭐 다 털어놓는 느낌으로 일상적이고 솔직하게 토크를 한다. 와. 저는 이것도 있었어요. That serious. That serious. 개진지. 개진지하게. 때로는 개진지하게도 할 필요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되게 로한 토크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dangerous한 좀 얘기도 나올 수 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다. 많은 것을 상징할 수 있겠네요. 많은 것을 상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delve. delve into something.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영어 고급 쓰시네요. 역시. 박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은 달라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가장 유치하게는 영대 D. 그렇군요. 그것도 그래서 그리고 the talk. the talk 같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잠깐 우리 첫 시간이니까 한번 이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딥한 토크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본인도 음악을 준비하면서 신곡을 준비하면서 본인도 기대가 되나요? 저는 보통 음악을 만들 때 기대가 되는 적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많이 어떤 기대요? 자랑스럽다.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네, 그 과정 그리고 또 결과물이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제가 음악 만든 것 중에는 가장 좀 나다운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게 리스너들이
좀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고 네. 만들었습니다. 새 앨범이 나왔어요. 네. 네. 앨범 제목이 근데 앨범 제목을 네. 좀 쉽게 정하지. 그러게요. PSST 네. 그다음에 느낌표죠. 맞아요. PST.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권에서는 바로 이해가 가는데 네. 우리가 이제 쉿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네. 쉿.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센 거죠. 이게 이거잖아요. 약간 그거잖아요. 누군가의 귓속말을 어. 하기 전에 어.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약간 네. 이런 거잖아요. 앨범 제목은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조금은 더 팝스러운 걸 해보자. 그리고 이제 앨범 커버도 제가 이렇게 입을 가리고 있는 얼굴 사진이어서 좀 제가 여태까지 못했던 이야기, 속마음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이제 psst 이라고 붙였습니다. 내밀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해달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앨범 재킷도 그렇고 굉장히 댄디하고 네. 뭔가 가식이 전혀 없고 그냥 약간 나의 외모만 갖고 가겠다 약간 이런. 아니요, 뭐 아니, 되게 댄디하고 지금 그런 약간 건 입은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지금 스타일이긴 그죠? 해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조금 스타일링은 백투 베이직의 맞아요. 느낌인데 음악은 좀 좀 실험적인 곡들도 있고, 그쵸. 클래식한 팝곡도 있고, 네, 장르는 좀 다양한 것 근데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좀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전반적인 앨범에서 풍기는 느낌도 그렇고 아마 앨범 자켓에서 풍기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런지 예. 좀 뭔가 너무 트렌디하게 가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요즘 유행하는 대로 또 너무 과거 사운드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딱 그 컨트롤된 느낌이 있어서 네. 굉장히 또 좀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아마 다른 어디에서도 아마 만나볼 수 없는 이번 앨범 라고 하면 돼요? 네. 네. 푸스의 깊은 이야기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그 오늘의 토크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이게 이런 딥한 델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음악 이야기는 사실 할 곳이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뭔가 PSST의 피스트 내용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앨범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얘기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물을 듣지만 결과물 이전의 아이디어 이전의 네, 생각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게 뭐였는지가 전 늘 궁금해요. 네. 어디서 어디서 왔는지, 발상이 꽃피웠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보통 내가 그래도 이번 앨범을 한번 만들어봐야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나요? 앨범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곡을 뭐 만들다 보니까 야, 이런 거 좀 모으면 앨범이 되겠는데 이런 쪽이었어요? 어느 쪽이었어요? 그때 다르지만 이번 정규 앨범은 사실 홍소진이라는 작곡가가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부터 좋아하고 한 번 정도 합을 맞췄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 편곡자인데 원래 해봤었죠? 한 번. 한 번. 네. 근데 이제 홍소진의 음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른 분들이랑 작업한 예전에 언제였었죠? 스마일이었나요? 무슨 곡에서 작업했었죠? 같이? 아니요. 작업은 네 생각에 그때 건반을 건반을 쳐줬었고 쳐줬구나. 예. 그 이후에는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라는 맞아요. 이제 예.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같이 합을 맞췄었는데 최고의 키보드죠. 네. 예. 그리고 굉장히 팝을 좋아하고 저랑 음악 취향도 비슷하고 그 누나의 음악을 저는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곡들을 좀 최대한 많이 써보자라는 시작으로 작업을 했고요. 작업을 하다 보니 곡들이 이제 열 몇 개가 되고 정규 앨범을 만들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구나. 이제 네. 곡들을 일단 좀 만들기 시작하면서. 네. 근데 곡을 그러면 만들 때 이게 앞으로 하나의 앨범이 될 거를 감안하고 좀 어떤 그런 전반적인 컨셉 안에서 작업을 한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뭐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뭐 곡 스타일 레퍼런스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 갔어요? 어떤 블루프린트도 없었어요. 전혀. 그냥 잼 같았거든요. 뭐 어떤 곡은 제가 다 만들어서 편곡을 맡긴 곡도 있고 어떤 곡은 홍소진의 작곡 트랙을 제가 갖고 와서 멜로디를 쓴 곡들도 있는데 이제 나머지 곡들은 정말 작업실에 앉아서 홍소진 씨가 피아노를 치면 제가 그 위에다 프리스타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곡도 꽤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번 트랙인 블러프라는 곡인데 그 곡이 좀 재즈 바에서 흘러나올 법한 약간 좀 프리한 팝곡이 있는데요. 홍소진 씨가 그냥 딴딴
코드를 계속 돌려치기 시작하고 제가 그 위에다 그냥 아무런 멜로디나 입혀봤어요. 이렇게 한 10분 만에 그 곡은 나왔어요. 진짜 애드립처럼. 네. 10분 만에. 네. 굉장히 근데 자연스럽게. 이 노래 지금 뭐 언급을 하셨으니까 정말 그러면 한 곡씩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블러프는 제가 이제 미리 음원을 좀 제공을 받아서 네. 미리 들어봤는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선공개곡을 두 곡을 들어봤었잖아요. 네. 나이트크롤러랑 그다음에 한 곡이 비스타. 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곡을 염두에 두고 앨범이 그런 스타일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첫 곡이 정말 존 박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올게닉하고 마치 예전에 왜 우리 MTV 언플러그드라는 거 네, 있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타이니 데스크가 있지만 예. 그런 데서 들을 것 같은 약간 뭔가 몰래 가서 녹음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뭔가 이번 앨범 다르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뭔가 존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좀 제가 의도한 바기도 하고 그 그래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사실 제 마음 속에는 그 곡이 어떤 앨범의 얼굴 같은 타이틀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죠. 것들도 생각을 네. 해야 되지만 이 앨범의 어떤 정수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대표님 또 뭐 김동률 선배님 또 다 들으시고 야, 이게 존박 아니냐. 그랬을 것 같아. 이거를 타이틀로 내세워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어떤 존박다운 노래가 존박다운.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존박다운 게 뭔지는 네. 뭐 그거는 팬들이 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그 느낌이었어요. 적어도 존박의 목소리를 좋아하고 네. 그가 여태까지 해왔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노래를 싫어할 수는 없겠다. 네. 왜냐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진짜 로한 딱 솔직한 존박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곡이라서 네. 저 역시도 이 노래를 앨범의 베스트 중 하나로 꼽고 싶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유일한 단점은 가사가 영어니까 네. 이 노래에서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가 이제 국내 대중들에게는 약간 우리가 팝송 듣듯이 네. 그렇게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혹시 그런 고민은 안 하세요? 고민은 안 해요. 안 한다. 제가 영어로 시작된 곡은 그냥 어떻게든 영어로 끝나는 것 같고요. 이게 또 번역을 하다 보면 해석하면서 잃어버리는 lost in translation이 되는 맞아요. 느낌도 너무 많고 발음에서 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메시지는 전달이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뭐 유튜브나 트랙 비디오 같은 곳에 직접 자막을 넣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캡션을 키면 이제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요즘은 근데 사실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영어 곡을 내는 가수들도 많거든요. 그쵸. 왜냐면 워낙 또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영어 곡을 한두 개씩 섞는데 그래서 저는 최대한 영어 곡을 할 때도 친절하지 않은 정말 뭔가 팝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가사와 내용을 담으려고 이번 앨범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블러프라는 노래 듣다 보니까 요즘 K-팝 가수들이 뭐랄까 좀 의도적으로 글로벌한 거를 추구하는 그것과 네. 존박이라는 가수가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그냥 내 음악을 할 때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글로벌한 바이브가 저는 조금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명확히 설명은 안 돼. 그게 뭐라고는 딱 말할 수 없지만 네. 저는 지금 말 들으면서도 그건 것 같아. 내가 굳이 뭐 글로벌한 마켓을 노려서 글로벌해진 게 아니고 뭐 굳이 내가 그렇다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표현하다 보니까 나오는 이국성 같은 거잖아요. 네. 조금은 다른 것 같긴 해요. 들었을 때 뉘앙스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영어는 제가 한국말 이상으로 편하니까요. 특히나 노래 부를 때는 그 자연스러움에서 오는 어떤 그 생각은 들었어요. 요즘 왜 그 송캠프 같은 거 하면 원곡이 영어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럴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영어로 온 거를 네. 이제 한국말로 바꾸거나 막 이렇게 이제 로컬라이즈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처음에 생각할 때부터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옮긴 곡이니까 네. 훨씬 더 내추럴하다는. 맞습니다. 그 홍소진 씨가 피아노를 칠 때 그 첫 소절로 그냥 바로 시작을 했어요. I do your things out the window. 그거를 불러버렸는데 그게 그냥 첫 가사가 되고 그 이후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봤거든요. 무슨 블러핑이에요, 근데? 블러프는 이제 허풍이라는 그쵸? 단어인데 노래 시작할 때는
너의 물건도 다 갖다 버렸고 나는 이제 너와 끝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간주가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사실 나는 네 물건 다 우리 집에 아직 있고 너를 못 잊고 있어.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너가 답할 차례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가 갑이야 약간 이런 건가? 아니면 너 최종 선택은 그래도 너야 뭐 이런 건가? 네, 나는 아직 놓지 않고 있다. 놓지 않고 있다. 쿨한 척하지만 나오는 말 있잖아요. All the cards are in your hand. 네, 모든 카드는 네가 쥐고 있다. 네, 아 그러면 너 차례 주사위를 그러니까 그쪽에다 준 거구나 이렇게 그렇죠. 넘긴 거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블러프라는 단어랑도 살짝 네. 워드 플레이를 한 게 어. 블러프가 뻥카라는 뻥카.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카드는 이제 너한테 있다. 아. 나는 이게 다 허풍이었다. 어쨌든 그 존 박이라는 가수가 갖고 있는 물론 본인은 본인 스스로의 음악적 장르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뭐 이따가 또 좀 더 얘기해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좀 재즈한 소울 혹은 소울풀한 재즈 쪽 그 두 개 가운데쯤 어딘가 재즈, 소울, R&B 재즈 소울 R&B 그렇게 세 개가 조금 섞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무튼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거기다가 되게 라이블리하고 솔직한 느낌이 담겨 있는 곡이라서 네. 이 노래는 정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블러프에 감사합니다. 대한 얘기였는데 중간부터 이 앨범에 근데 유독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약간 디앤젤로스러운 가스펠 콰이어 같은 거 네, 이렇게 하는 네. 그런 식의 화성을 엄청 이번에 특히 많이 쌓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의도 중 하나였어요 이번 앨범에. 그거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네. 사운드들이 쌓인 게 이제 제가 홍소진 씨랑 작업을 할 때 어떤 코러스의 밑 작업은 제가 다 해놔요. 아. 그 위에다가 이제 홍소진 씨가 직접 여자 화성을 쌓고 그리시는구나. 거기에 이제 빈 부분을 또 패드로 살짝씩 채워주고 하다 보니 어떤 그런 합창단스러운 그 기분 좋은 가스펠 콰이어가 조금씩 나와요. 유독 많이 나오는 것 네. 같더라고요 이번에. 네, 이렇게 하모니를 쌓거나 그럴 때 예전에 확실히 아카펠라 그룹 했던 네, 그런 경험이 많이 도움이 돼요. 네, 확실히 그렇고요. 어.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아카펠라 동아리를 하면서 화음을 다 이름이 음표에- 뭐지? 펄퍼 헤이즈였나? 맞습니다. 기억력 되게 야, 좋으시네요. 나 존박 펄퍼 헤이즈도 알아. 누가 이건 알아? 정말- 팬들 중에도 네, 몰라. 정말 TMI인데 이걸 아시다니. 그때 당시에 이제 화성을 제가 다 만들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녹음실 들어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좀 그려지는 게 있죠. 그거는 근데 진짜 복받은 약간 음악적인 백그라운드가 아닌가. 네, 코러스 만드는 건 좀 그렇지. 자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앨범 듣고 되게 이거 아주 작심하고 이거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던데. 정말 특이한 코러스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많습니다. 네, 많았어요. 네. 그 뭐 요즘은 그거 이제 네오 소울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네오 소울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그 가스펠 사운드 같은 거 이번 앨범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고 아무튼 그것도 하나의 듣는 재미일 것 같은데 네. 그러다가 갑자기 스킷으로 들어가요. 네, 스킷이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1, 2번 그러니까 1번은 노래고 이제 2번은 스킷인데 요까지만 들으면은 네. 이번 앨범 무슨 약간 전체가 다 라이브 바에서 네. 컨셉인가? 이거 네. 약간 라이브 바 컨셉인가 이런 느낌도 좀 들었었어요 사실. 네. 1, 2, 3번이 좀 이어지는 느낌으로 저희가 만들었고 좀 얼반한 느낌. 네. 네. 그래서 이번 트랙은 스킷인데 네, 전체적인 어떤 그 앨범의 제목은 PSST인데 원래 제목 그 가제는 실버 라인이라는 단어였어요. 그 단어가 이제 마지막 트랙의 아우트로도 쓰이고 스킷에도 멘션이 되거든요. 그 구름 뒤에 실버 라이닝 있다 그거 할 때 실버 네, 라이닝.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 실버 라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녹음했고요. 어두운 순간에도 빛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아름다운 것들이 당신에게 찾아오고 있다 하며 3번 트랙으로 딱 오늘 흘러갑니다. 디톡스에 너무 딱 맞는. 근데 그게 왜 나왔어요 갑자기? 실버 라인이라는 인생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기라기보다는 주변 그냥, 사람들이 네, 너무 힘들어했다거나 내가 너무 좌절에 빠져 있어갖고 그냥 앨범 준비하면서 또 네. 삶을 살면서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힘든 순간이 있어도 힘든 만큼 또 나중에 빛을 보기도 하고 뭐 너무 걱정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좀 앨범을 만들었고 그 어떤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싶어서 앨범 제목은 아니지만 스킷과
아우트로 트랙에 좀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 실버 라이닝이 사실은 이게 원래 그 단어 미국 속담에도 있는 말이지만 네. 구름 뒤에 빛이 숨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있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좀 기다리면은 보인다 그런 뜻인 거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희망의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이번 앨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사이드 A가 있고 네, 사이드 B가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뭐 컨셉인가? 근데 처음 제가 어쨌든 제가 받아본 기준으로는 저는 음반을 받아본 게 아니라 이제 음원으로 받아봤기 때문에 네. 정확히 이게 의도가 뭐지 했는데 LP를 염두에 둔 설정이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 이제는 뭐 CD 플레이어 없잖아요, 아무도. 그렇죠. 네, 네. CD로는 사실 많이 안 들으시지만 그래도 팬분들이 소장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렇게 앨범을 만들고 싶어서 LP를 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A 사이드와 B 사이드가 있고 전체적인 앨범 사운드도 조금 따뜻한 편이에요. 너무 맞아요. 뭔가 이렇게 청취자의 귀를 확 사로잡는 사운드보다는 좀 은은하게 편안하게 오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믹스를 많이 해서 LP와도 좀 결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믹스랑 마스터는 누가 했어요? 믹스는 이제 이청무 기사님이 네네. 하셨고 마스터는 외국에 맡겼나요? 아니요, 국내. 네. 제가 이번에 듣는데 왜 그걸 여쭤봤냐면 지금 듣고 나서 그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앨범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풍요로워요. 네. 사운드가 굉장히 행복한 사운드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어쿠스틱한 악기들만이 줄 수 있는 그 따뜻함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요즘 대중음악에서 많이 실종됐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정말 오랜만에 음원에서 만났는데 네. 그 어쿠스틱한 사운드가 주는 전율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 딱 듣고 나니까 맞는 얘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 앨범에 홍소진 씨와 제가 같이 작업하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정말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들어 보자. 어차피 노래가 많이 알려지고 히트가 되고 이런 것은 그런 사운드로 가득 채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요즘 사운드라든지 컴프를 좀 많이 건다든지 그쵸. 목소리가 딱 앞에서 귀를 때려준다든지 그런 거 말고 우리 그냥 딱 들었을 때 좋다. 이거 되게 그냥 듣기 편하다. 맞아요. 귀가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음악을 만들자였고 그리고 재밌게 하자. 우리 음악과 한번 제대로 사랑에 빠져서 행복하게 만들어 보자 하는 대화를 많이 하며 만들어서 또 효과가 조금은 있지 않았나. 네,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알 거예요. 특히 아마 좀 이제 어쿠스틱한 그런 사운드에 최적화된 사운드 시스템을 가지신 분들, 뭐 스피커로 들으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좀 고음질의 헤드셋으로 들으시면 네. 그게 되게 잘 느껴질 것 같은데 이런 마이크 쓰는 마이킹도 어떤 거는 굉장히 인티밋하게 정말 여기서 부르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별로 막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효과를 너무 인공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또 되게 싸구려 마이크 하나에 방구석 느낌. 그 느낌. 네. 그 느낌이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런 거 너무 생각 안 하고 여기 저는 이제 존박 씨 라이브 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도 불렀다가 저렇게도 불렀다가 마이크가 뭐 거리가 내 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게 되게 내추럴하고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앨범에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마이크보다는 보컬 레벨을 좀 악기들과 잘 묻어가게 믹스를 했던 것 같고요. 요즘 트렌드는 목소리가 일단 가장 앞에서 그쵸. 딱 얘기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잘 들리니까 트렌드인데 저희는 모든 게 좀 이렇게 하나로 들리게 믹스를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존박의 음반을 듣는데도 존박 밴드의 음악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성공했네요. 그래서 아마 동감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앨범의 A면은 특히 선공개됐던 두 곡 좀 되게 얼반한 트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A면의 정서가 저 A면 B면을 구분을 하자면 A면은 내 바깥의 얘기가 더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바깥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 같고 B면은 다시 나한테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써먹어야겠네요 이 내용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내가 여기서 지금 PR 팀 역할을 해줬어. 그러네요. 그렇죠. 네. 뭔가 주변 내가 사는 그러네요. 도시, 내가 어떤 익스플로어하는 어떤 공간들에 대한 얘기가 많다면
B면은 그냥 내 마음속 얘기가 좀 더 많죠. 혼잣말도 혼잣말도 있고, 많고. 네, 그러네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 게 하고 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진짜 나이트크롤러랑 비스타가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근데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곡은 앨범 전체로 보면 오히려 약간 튀는 거 아니에요? 확 다르긴 하죠. 그죠? 근데 앨범 안에 사실 이렇게 비슷한 곡이 거의 없고, 그렇긴 해요. 네, 그보다도 좀 더 간 곡도 있고. 맞아요. 근데 이게 이 두 곡이 약간 좀 더 뭐 한 곡은 이제 아무래도 랩도 들어가고서 그런지 좀 더 펑키한 음악들에 가까운 네, 얼반한 좀 시티 뭐 이런 느낌의 사운드라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예. 개코 씨, 타마 씨는 이번에 아마 처음 작업하셨죠? 맞아요. 트랙에서는 네. 어땠어요 그 경험은? 일단 뭐 워낙에 프로들이긴 하지만 네, 개코 씨 같은 경우. 그 개코 형의 랩 데모를 받고 완성됐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따마님의 벌스를 그 다음 한 이틀 후에 딱 들었을 때는 이거 빌보드다. 맞아. 무슨 느낌인지 네. 정말 알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팝이다. 팝이죠. 네, 완성이 됐다라는 생각에 너무 행복하게 작업을 했고요. 이 트랙은 이제 김동민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사실 작곡을 했고 그 위에다가 저랑 나머지 가수분들이 멜로디와 랩을 썼습니다. 네. 그 사운드는 되게 얼반한 느낌이 있는데 또 악기 구성이나 이런 거는 이 앨범 전체가 다 그런데 일부러 되게 예스러운 거 많이 썼어요. 맞아요. 빈티지하게. 네. 그게 요즘 또 홍소진과 김동민 맞아요. 씨가 네. 빠져 있는 사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의 사운드는 사실 저의 영향보다는 우리 편곡한 작곡가 연주자분들의 힘이 컸습니다. 그 약간 우리나라에서 빈티지한 악기로 예스럽게 왜 예전에 뭐 스티비 원더 음악 같은 데서 들어본 막 현란한 코드웍이나 막 진행 같은 것들을 네. 사실 그런 거 홍소진 씨가 제일 잘하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아마 그런 음악 스타일 이번에 많이 들으실 수 있겠는데 그럼 이번에는 사실은 어떤 곡은 이제 뭐 그쪽에서 트랙을 먼저 보여준 경우도 있고 먼저 그 편곡만 맡긴 경우도 있고 이제 공동 작곡 형태로 잼처럼 한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곡은 어땠을지 궁금해요.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고 네. 개인적으로는 블러프를 먼저 듣고 쭉 가서 알았어 하다가 꿈처럼에 처음에 드랑 80s 키보드가 딱 나오잖아요. 네. 좀 깜짝 놀랐어요. 음, 좀 의외였고 네. 그리고 왜 이게 타이틀곡이 됐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대중적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사운드적으로 보면 블러프랑은 또 완전히 다른 맞습니다. 비하인드를 들려주시죠. 홍소진 씨와 저와 근데 이 앨범에 뭔가 좀 이렇게 따뜻한 곡, 뭔가 팬들이랑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공연장에서 그런 곡 딱 하나 들어가면 완성될 것 같다라는 의견에 이제 한 2주 동안 그 트랙을 만들고 멜로디 쓰고 곽진원 씨가 가사를 쓰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뭔가 우리가 친숙하게 느낄 그런 곡과 내용 분위기가 담겨 있어서 그리고 뭐 요즘 타이틀이라는 게 사실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어떤 곡을 타이틀을 하느냐는 이번에는 그 정규 전체가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어서 뭐 일종의 뭐 프로모션 곡으로서의 성격은 있겠지만 네. 앨범이 전체적으로 가요스러운 면이 없으니까 타이틀곡만큼은 그래도 대중들이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곡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 뭐 굉장히 이해가 가는 결정인데, 근데 또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뭐 이 꿈처럼이라는 곡이 다른 곡들에 비해 뭐 압도적으로 더 막 노골적으로 대중적이냐 막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네. 역시나 존박스러운 그런 음악인데 네. 제가 존박 음악에서는 처음 들었던 계열의 편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시작은 뭔가 데이비 포스터 같은 쫙 유려한 키보드로 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설마 네. 데이비 포스터 같은 80년대 발라드를 불렀나? 그랬어요. 근데 약간 반전이 네. 중간부터는 살짝 그 뭐라지? Earth, Wind and Fire라든지 네. 약간 샤카칸이라든지 이런 음악 스타일로 살짝 넘어가는데 그 부분이 되게 짜릿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루브 있으면서 맞습니다. 네. 예전에 막 들었던 Earth, Wind and Fire 곡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맞아요. 그루비한 노래들. 뭐 심지어 브라운 아이드 소울 맞아요. 형들의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코러스 라인도 좀 많이 맞아요. 만들었었고. 맞아요. 네.
따따따따 요 느낌이 네. 되게 익숙하면서도 또 세련된 그런 음악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곽진원 씨는 그러면 이제 곡이 나온 다음에 가사를 붙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곡을 이제 사실 좀 급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렇지. 왜냐면 시간이 별로 없었고 2주 동안 네. 먼저 홍소진 씨가 다 만들어 놓고 제가 멜로디를 입히면서 따마 씨한테도 제가 다 썼고. 멜로디를 좀 써달라 해서 저희 둘이 이제 탑라인을 썼고요. 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곽진원 씨한테도 부탁을 해놨어요. 일주일 있다가 결과를 봤는데 제 가사보다 진원 씨 가사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전으로 이제 녹음을 하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고 그 이제 꿈처럼이라는 데서 약간 딱 살짝 가다가 뭔가 대중성 뭐 친숙함 느껴질만 하니까 이제 바로 뒤에는 이번 앨범에서 좀 네. 가장 사실은 뭐 이런 장르를 했어? 싶은 노래가 등장해요. 네. 우리 또 자주 또 교류하는 뮤지션이겠지만 스텔라 장이랑 함께한 근데 존박과 스텔라장이 함께한 노래인데 이런 전혀 장르의 줄은 아무도 상상을 네, 전 사실 이제 트랙에서 이렇게 이름만 보고 피처링 스텔라 장이라고 됐을 때는 또 뭐 스텔라 또 프렌치 뭐 이렇게 해갖고 통기타에 뭐 좀 귀여운 또 뭐 바켓 이러는 거 그렇죠. 그런 걸 줄 알았는데 제목이 조금 불길하긴 했었어. 네. 스터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말 더듬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노래가 막 괴팍한 게 하나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노래는? 이 곡도 사실 좀 후반에 작업을 한 게 홍소진 씨가 나 오늘 되게 특이한 거 하나 만들었다 라는 거예요. 작업실에 갔는데 그래서 그래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정말 무슨 파리 뒷골목에서 흘러나올 것 같은 그런 약간 하우스 비트 맞아요. 그런 장르를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뭔가 한번 멜로디를 입혀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며칠 동안 작업을 하다가 그 노래가 딱 나왔어요. 근데 그 곡 역시 굉장히 즉흥적으로 만들게 된, 그리고 원래는 하다가 앨범에 안 넣으려고 했거든요. 좀 너무 도드라져서? 네, 너무 도드라지기도 하고 조금 클리셰한 것 같다. 약간 구린 구석이 있다. 구린 구석이 있다. 했는데 일단 피처링을 한번 받아보자. 왜냐면 이제 앞부분은 여자 나레이션으로 제가 더빙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미리?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해놓은 게 있었는데 이걸 한번 불어로 스텔라장한테 한번 부탁을 받아볼까 해서 데모를 받았는데 제 목소리는 그냥 다 지워버리고 이 스텔라장 나레이션으로만 채우고 싶은 정도로 너무 좋은 게 온 거죠. 그래서 그 나레이션에 맞게 저도 노래를 다시 부르고 멜로디도 좀 수정을 하면서 완성을 한 곡입니다. 약간 그 느낌이 이제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뭔가 좀 변태적인 감수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치한 것 같기도 한데 네. 또 되게 매력적인 약간 원초적인 걸 건드리는 맛도 있고 그래서 네. 이게 A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뭔가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네. 아무튼 재밌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A면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굉장히 롤러코스터 같은 좀 더 질주하는 듯한 느낌의 그래서 뭔가 밖에서 노는 느낌이 많아요. A면은 확실히 그런 여정이 이제 끝났고 이제 B면 얘기를 하기 전에